1863년 영국 지하철 얘기부터 하거든요. 영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지하철 최초로 만들 때 지하를 가는데 창문을 내야 되냐 뭐 이런 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터널로만 가는데 굳이 창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창문을 내기로 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콘크리트 벽만 보더라도 창문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풍경을 상상하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컴컴해 보이는 창문이 때로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채북스의 채부심입니다. 이 오늘은 잼의 나는 멈추지 않는다가 아니고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거의 몇 번 울 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이 왜 채부심에 신금을 올렸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의 위기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 왜 이 책을 정말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책은 커넥티드 그라운드라고 하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게 커넥티드 그라운드고, 그게 제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소위 작은 사장인 저 채부심 입장에서는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업 경영의 멘토링을 담은 책인 것 같고, 또 그래서 제가 반대로 뭐 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컨설팅비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는 최송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 자체가 그냥 완전 롤러코스터예요.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일단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아파트 2개 얻고 막 사업을 하다가, 그러다 완전 다 날려먹고 또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4년 보내다가 나중에 힘겹게 또 창업을 했는데, 그게 7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점이 또 IMF 대위기일 때 막상 이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든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95년에 매출 3억, 96년 30억, 97년에 70억, 98년에 122억, 99년에 204억 했기 때문에 2000년에는 28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든 회사가 어려웠는데 이 회사는 돈을 막 쓸어 담으면서 엄청난 성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돈이 갑자기 막 넘쳤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상태에서 이 최송목 저자의 모든 경험을 정말 다 집대성해가지고 총 70개의 챕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깊이라는 거는 오늘 영상 하나로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제가 읽었을 때는 야, 이 사람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엑기스로 남았다는 부분에서 이 책이 정말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경험한 거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아는 거를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장인 2대 허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퇴사할 거다, 나머지 하나는 유튜브 할 거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퇴사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저는 사실 그 직장인들의 허언을 다 실행한 셈인데, 막상 실제 유튜브 생태계 안에서 적응하고 그렇게 생존을 해야 되는 그 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굉장히 쉽지는 않았던 그런 거라고 소고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소규모 사업체를 꾸미는 이런 사장들이 할 수 있거나 혹은 경험해야 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실수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누가 쓴 책이랑 조금 비슷했냐면은,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경영의 신이 있는데, 그 최송목이라는 저자가 한국의 이나모리 가즈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트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완전 직장인스러웠던 거는 아니잖아요.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개별적으로 평가받는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사장의 마인드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커넥티드 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나 홀로 뭔가 프리랜서인 그런 시절하고 지금 실제 사장인 거랑은 굉장한 격차가 있음을 깨닫고, 재작년부터는 정말 뭐 새로운 인생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자영업자형 사장, 그리고 뭐 중소기업형 사장, 아니면은 어떤 궤도를 이미 다 오르고 이후를 준비하는데 좀 어느 정도 방황하거나 고민하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그런 사장들에게, 특히 책 제목에서부터는
작년 4분기부터 우리나라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금 굉장히 고군분투 악전고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장들이 정말 이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저한테는 좀 반가웠고 저도 반가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여러 사장학 책들이 없진 않은데 최근 들어서는 다 돈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돈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돈이 사라졌다고 너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지 말고 결국 내가 잘 서 있다면은 돈은 다시 또 벌면 되는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생의 풍파를 정말 겪은 그런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거여가지고 저는 울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자가 인간이랑 사회에 대한 여러 통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인의 커리어를 삼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경영의 정량적, 정성적, 사업적, 뭐 경영적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그 담론을 정말 깊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만 해도 주제가 무려 11개, 2장은 12개, 3장 16개, 그리고 4장이 17개, 5장 14개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70개의 카테고리가 돼서 다 설명할 순 없고, 여기서 전하는 핵심 주제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위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전에서 노래방을 하던 김씨 사례가 나오는데 최근 푸드트럭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노래방을 폐업하는데 철거비가 500만 원인데 그거를 또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내다가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합니다. 또 서울 송파에서 12년째 찌개 전문 음식점을 하는 분 얘기도 나오는데, 이분들도 직원들 다 내보내고 작년 말 기준으로 4분기 너무 안 좋아져서요. 아내랑 둘이 일하고 있고, 아내는 점심 장사가 끝나면은 마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그 가게를 명도해 준다고 하면은 2천만 원 준다고 구두 약속해서 나왔는데 그 돈을 못 받으면서 자기 미용실을 접지 못하는 사람 얘기도 나오고요. 그분 역시 인근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직원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폐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소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특히 작년 4분기에 이게 너무 심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를 저자는 4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대출금 상환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 둘째는 이제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권리금을 날려야 되거나, 셋째는 임대차 계약에 어떤 보증금이나 그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 문제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복구 비용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조차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저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실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데요. 망할 때 더 바쁜 사장들이라는 그런 또 챕터가 있는데, 여기서 또 되게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회사가 망하면은 직원들은 다 나가지만은 사장은 일단 밀린 세금, 또 건물 임대료, 그리고 공공기관 체납금, 채무자를 또 만나서 여러 가지 무마를 해야 되고, 또 미수금이 있고 미납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망할 때 더 바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증폭이 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회사 일만큼이나 복잡하고 여러 대인관계에서도 상당히 구차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는 압박감은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증폭시키는 게 세금 같은 건데, 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금융기관 부채는 탕감이 되지만은 세금은 또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납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또 붙게 되는데요. 세금 체납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한 달에 0.75%의 추가 가산금이 계속 붙고, 이걸 연율로 하면 연에 9.12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건보료는 작년 말 기준으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은 좋았지만 올해 망한 경우에는 작년 말에 좋았을 때 시점으로 건보료가 폭탄처럼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망하는 과정에서 그 고지서를 받으면서 완전 석이 나가는 거고요. 저자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건물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에 양도세를 바로 내는 게 아니라 한 2년쯤 후에 고지받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자가 재기 중에 그 고지서를 맞고 완전 넋이 나갔다는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경험하지 못하면은 알 수 없는 항목들이고, 회사를 처음 창업할 때는 내가 망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책 마지막에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폐업하거나 망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그때 가져야 할 마인드십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 책이 정말 다른 책과 달리 굉장히 엣지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 전달하는 다른 주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망해가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쩌면 이 주제가 진정한 책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어두워도 빛은 보인다, 이런 챕터가 있는데 1863년 영국 지하철 얘기부터 하거든요. 영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지하철 최초로 만들 때 지하를 가는데 창문을 내야 되냐 뭐 이런 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터널로만 가는데
굳이 창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은 창문을 내기로 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콘크리트 벽만 보더라도 창문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풍경을 상상하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컴컴해 보이는 창문이 때로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자도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갈 때 창밖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는 두 눈을 뜨고도 희망을 보지 못하지만은 누군가는 눈을 감고도 희망을 본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결국 사장은 뭘 해야 되냐? 사장은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매출로 보여줘야 되고 결국 희망을 봐야 되고 반부 앞서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희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팁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희망의 잽을 좀 자주 날리라고 하는 건데요. 작은 희망, 별로 큰 힘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먼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특히 권투의 잽이 여러 번 지르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그런 잽들을 계속 날리면서 작은 희망, 소위 소확행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것들이 되고 나면은 자신감 상승의 배경이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와닿았는데요. 멀티태스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지금 채부심 채널을 운영하는데 주 5일을 어떻게 쓰냐면 주 3일 정도는 채부심 채널을 위해서 쓰고요. 그 중에 하루는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쓰고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또 어떤 다른 사업이 아니라 여러 다른 일을 위해 가지고 또 시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망을 얻는 법 중에 그 세 번째 팁은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을 되도록 짧게 잡으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목표의 경우에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대로 단기적으로 잡을수록 이것도 단기 달성이 되면서 희망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날짜나 숫자를 구체화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잡으라는 거죠. 그 중국에 있는 여러 짤방들이 있는데 어떤 꿈을 꿔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나는 30살 될 때까지 180억을 모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2020년까지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자 같은, 사장은 아니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그런 성향의 일을 했습니다. 마치 변호사랑 조금 비슷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자기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 프리랜서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이름이 조금 알려지게 된 거는 2013년부터 19년까지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적절하게 전망을 하면서 유명세를 얻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잘 전망한 것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는 거나 외부 활동을 하는 거나 뭐 벌이가 비슷해지면서 외부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가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에 어떤 계기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뭐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외부 활동만으로 먹고 살만 하니까 나 좀 괜찮겠지라는 소위 나이브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초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저도 19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3프로TV 같은 데를 자주 나갔었는데, 거기서 2020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2020년, 21년 상승장에서 이제 대판 틀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틀리게 되다 보니까 요즘 3%보다 그땐 더 위력이 셌는데 막 조회수 100만 영상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100만 명이 보는 앞에서 시장 전망을 틀렸으니까 사실 저는 그때 제 전문성이 완전히 거세되는 이제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어디 가면은 다 나보다 전망을 잘한다 하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의 과거가 모조리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둔 20년 하반기부터 이제 틀렸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을 받으면서 역설적으로 외부 활동이 전부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둔 첫 달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좀 쉬면서 리프레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몸이 회복을 했지만은 완전 목구멍이 포도청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고 회사 연봉도 받았었고 외부 활동 연봉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회사도 없고 외부 활동도 없는 완전 절벽으로 내려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날씨가 요즘도 굉장히 맑은데 요즘처럼 완전 화창한 날씨에 하늘을 바라보면은 그냥 정말 퇴사하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막 철창살이 보여. 철창살이 보여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정말 맑은 하늘에 정말 막 철창이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압력을 받고 밤에 잠이 안 와요. 항상 머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몰입 단계에 들어간 상태가 된 거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결국에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럼 작은,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당장 바꾸기보다는 나의 현금 흐름을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한 칸 한 칸씩 한번 좀 더 달성을 해보자, 이런 조그만 목표치를 세우면서부터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 그러니까 회사가 없고 소득도 없다면 뭐 바닥이죠. 그래서 바닥까지 가니까 역설적으로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당시에 직방TV에서 아파트 입주 직전에 아파트를 답사하는 답사기를 찍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답사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거기서 건당 1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에 한 2번 정도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각 언론사, 미디어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장과 관련한 칼럼을 쓰고 싶다 해서 칼럼도 적게는 10만 원이고 많게는 한 2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런 것도 소위 서너 개씩 했습니다. 이것도 월에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됐겠죠. 그리고 여의도의 증권사들도 유튜브 채널들이 있었는데 그 채널들을 키우려고 진행자를 뽑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자로 활동을 했고, 당시에는 한화증권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2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화증권에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회당 진행료를 한 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월에 4번, 8번 정도 했고, 그걸로 월 평균 300만 원 정도를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결국 유튜브도 제가 운영하려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 시장 분석가니까 제가 전망이 틀렸지 뭐 제 데이터 정리나 이런 정렬이 잘못됐던 건 아니었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정리해서 리포트를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업화를 했고, 유튜브도 구독 모델로 전환을 해서 그 당시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구독을 눌려줬던 60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지금 이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분들이 저의 빅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생활비로 나가는 금액이 고정적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한 푼도 없었다가 하나씩 계약을 따내면서 이런 한 칸 한 칸 앞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제 소득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개인 사업자로서는 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럼 개인 사업자를 넘어서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결국 제가 모았던 돈 중에 상당액을 털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 회사를 창업한 다음에 VC들을 만나면서 한 30군데 넘는 VC들과 미팅을 하면서 막 투자 유치를 했었지만 21년 말에 소위 주식 코인 모두 날아갈 때, 특히 코인 시장이 막 날아갈 때 그 당시 개발자들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지금처럼 AI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예를 들면 월급 한 8천만 원이셨던 분이 갑자기 2억 5천 받아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분들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부터는 그 사업을 이제 접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잠깐 암호화폐 회사 갔다가 지금 나와서 다시 채부심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때의 그 힘들었고 창업했고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안 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최성목 저자도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런 건데요. 실패와 성공이라는 단어에서 실패라는 거는 결국 멈췄을 때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오늘날 나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멈춰야 끝나는 거지 멈추지 않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 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제 경험도 있었지만 너무나 이걸 새삼스럽게 느끼다 보니까 지금 어쩌면 꼭 사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회사 다니는 분들도 괜찮고 개인 사업자도 괜찮고 실제 월급을 주고 있는 그런 사장도 괜찮지만은, 이런 분들에게 정말 용기를 내려고 이 최성목 저자가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약해지지 않으려면 본인이 막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단련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그런 본인의 경험담과 다른 조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잘 정리했다는 점에서 뭐 저의 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저의 짧은 경험을 마치 어마어마한 경험처럼 얘기하기보다는 이 최성목 저자의 그 경험은 정말 다른 많은 자영업자나 사장이나 개인들에게 상당히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채부심의 롤이라는 거는 이런 좋은 책을 그냥 잘 소개해주는 영상을 만드는 게 저의 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고생하고 있을 전국의 모든 사장들에게 힘을 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작할 때 그 잼에 나는 멈추지 않는다 했는데 나난나 잼에 나는 멈추지 않는다. 사장은 약해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